혹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수많은 사랑들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75세의 박순덕 할머니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가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전해주신 놀라운 비밀, 그리고 25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기적을 선사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를.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주는 깨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밤마다 깨어나 소리를 지르시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어머니는 점점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외출을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준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집에서 나가려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중등도 치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집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며느리 현숙이 새벽 3시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남편 민준을 깨우고 온 동네를 뒤져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근처 경찰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경찰관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 민준이가 기다린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현숙은 밤에도 어머니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간이 침대를 놓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현숙은 밤중에도 몇 번씩 깨어나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목욕을 싫어하게 되었을 때 현숙은 매주 목욕탕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목욕하기 싫다고 우시면 현숙은 깨끗해지시면 기분이 좋아져요라며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씩 걸리기도 했지만 현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 정말 대단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들의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지만 현숙은 의연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민준도 어머니 돌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직접 해드리고 매주 미용실에 모셔다 드리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 즐겨보시던 옛날 드라마 DVD를 구해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어머니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 민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오전 10시 현숙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지만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희를 못 알아보시네요. 여보, 벌써 3년째예요.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민주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회사 일과 어머니 간병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자주 조퇴하는 민준을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들 민준. 어머니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준이? 민준이는? 민준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늙었지?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한 거야?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피해망상이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증상이었죠. 이때 손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인 지우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병원 방문에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 손자 지우요. 대학교 다니는. 지우? 지우가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왜 나를 여기 가둬놨어?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병원? 나는 아프지 않아.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데려와? 집에 가야 해.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아이들이 감을 따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준과 현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존재하지 않는 감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준이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집에도 감나무는 없었습니다. 또 엉뚱한 저 감나무 소리를. 30년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민준의 말에 현숙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쉬, 그냥 두세요.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게. 어머니는 갑자기 두 눈을 감으시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감나무.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초조해졌습니다. 뭔가 애타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병인이 어머니께 약을 드리려고 다가오자 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습니다. 싫어. 약 안 먹어. 독약이야. 나를 죽이려는 거야.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간병인은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약 드셔야 해요. 내 아들 민준이는 어디 갔어? 민준이를 데려와.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 지우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을 무척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가족들은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증 치매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감나무. 감나무를 찾아줘. 그날 저녁 어머니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현숙이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은행 대출 서류, 지우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 모든 것이 가정 경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솔직히 말해봐요. 더 이상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지우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병원비만 벌써 금전적으로 점점 감당이 안 돼요.
현숙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20년이 넘었고, 당연히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3년이 마치 30년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민준도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나도 알아. 회사에서도 자꾸 병원 간다고 조퇴하니까 눈치 보이고. 승진은 이미 틀렸어. 이젠 회사에서 대놓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고. 민준의 직장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중요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빠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지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 3학년인 그에게는 등록금 문제가 절실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할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셔서 도둑이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얼른 돌아갔고 지우는 한동안 친구들과 만나기가 민망했습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까지 무너져요. 그때 현숙이 책상 서랍에서 요양원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곳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이건 당신 이미 알아본 거야? 미안해요. 혼자서 알아봤어요. 월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에 모실 수 있어요.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도 있고. 민주는 안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좋은 조건들이 적혀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걸 알아보고 있으면 배신자가 된 기분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그리워하시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어디 갔어?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가족들은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민준이 여기 있어요. 민준이? 진짜 민준이야? 우리 민준이 맞아? 잠시 어머니의 눈에 인식의 빛이 돌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의식이 또렷해지는 때가 말이죠. 어머니, 제가 민준이에요. 민준아. 감나무. 감나무. 하지만 곧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누구야, 당신들? 민준의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가족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검사 때문에 어머니가 간병인과 함께 입원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현숙과 함께 어머니 짐을 챙기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응급 상황.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우리를 찾으신다는데. 그런데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하다고. 빨리 와달래.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주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각종 모니터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박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이 매우 또렷해지셨습니다. 가끔 치매 환자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200을 넘나들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몇 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직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서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가족을 찾고 계세요.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내가 정신이 들었다. 모든 게 보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그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못 알아봐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었는지. 현숙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시겠어요? 며느리 현숙이에요. 현숙이. 내 딸 같은 며느리. 정말 고맙다. 내 아들도 나도 잘 돌봐주고 고생 많이 했구나. 요양원 얘기도 다 들었어. 현숙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현숙아. 이해해.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나 때문에. 그때 지우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지우예요. 어머니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린 나이에 이런 할머니를 두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지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너희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어. 우리 옛날 집 마당, 감나무 아래에. 어머니, 우리 집에 감나무는 없었어요.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아니다.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집. 25년 전에 판 그 집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세상 뜨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셨어. 그리고 그 아래에. 민주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릴 때 살았던 단독주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어려워져 팔게 된 그 집. 어머니, 그 집은 25년 전에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민준아, 그 집 새 주인한테 연락해봐. 감나무는 그대로 있을 거야.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분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내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라.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 나는 내일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민준이를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셔서 그 추운 겨울밤에 감나무 묘목을 심으시는 거야. 내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민준이도 자랄 거다. 내가 곁에 없어도 이 나무가 민준이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밤에 아버지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빨간 쇠상자에 넣어서 감나무 뿌리 깊숙이 묻으셨어. 민준이가 정말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쓰라고 하시면서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이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료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내 아버지가 쓴 편지도 있어. 너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말들이. 그리고요? 내 아버지가 물려받은 토지 문서도 있어. 당시에는 시골 땅이라 별 가치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개발지구가 되어서 얼마나 값이 올랐을지.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걸 왜 그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쓰면 내 아버지가 정말 우리 곁을 떠나는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엄마였지. 어머니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나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어. 몇 년 전부터 가물가물하더니 생각이 났네. 미안하다, 민준아.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특히 지난 몇 년,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이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주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대학생이 된 손자를. 착한 우리 지우.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는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숙아,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구나. 사실 치매에 걸리고 나서도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어. 그때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 답답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가와 혈압을 재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편지 꼭 읽어봐.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어머니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졌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3년 동안의 치매 투병,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놀라운 기억 회복.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가족들은 25년 만에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그 주택가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외벽이 새로 칠해져 있었고
대문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골목길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25년 전부터 사셨나요? 아, 네. 저희가 1999년에 이사 왔으니까. 맞네요. 25년 됐네요. 무슨 일이시죠? 민주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마지막 순간의 고백, 그리고 감나무 아래 묻힌 상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집주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감나무가.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이사 왔을 때부터 마당 한가운데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위치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나무를 옮기려고 몇 번 생각해 봤는데 이상하게 그냥 두고 싶더라고요. 집주인 김 씨는 가족들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마당 한가운데 큰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자란 나무는 집 2층까지 닿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와, 정말 크게 자랐네요.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니. 마치 할아버지의 사랑이 25년 동안 자란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파보죠. 정말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번갈아가며 땅을 팠습니다. 감나무 뿌리가 방해가 되어 쉽지 않았지만 한참 지나자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정말로 빨간 쇠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25년이 지났지만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정말 있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주인 김 씨도 신기해했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25년 동안 여기 묻혀 있었다니. 집주인의 배려로 거실에서 상자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말로 5천만 원어치의 현금이 비닐봉지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것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빠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너를 더 오래 지켜보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돈은 아빠가 평생 모은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어려울 때 사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토지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땅이지만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너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감나무를 잘 기억해 두어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심은 나무다. 이 나무가 자라는 만큼 너도 자라고 이 나무가 꽃을 피우는 만큼 너도 행복해지길 바란다.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고 아빠의 사랑을 기억해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전해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집주인 김 씨도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25년 동안 이 나무를 지켜온 보람이 있네요. 저희도 이 집에 이사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왠지 이 감나무 덕인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이 감나무는 잘 보살피겠습니다. 가족들은 집주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니. 현숙이 감나무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지우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숙이 토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이 토지. 혹시 여기가? 현숙은 휴대폰으로 위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가 지금 신도시 개발지구예요. 이 토지 가격이 최소 몇십억은 될 것 같아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니.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정산하고 대출금을 갚고 지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과 토지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지? 가족이 행복하게 살라고. 민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숙은 그동안 미뤄뒀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만큼 앞으로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혼자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감나무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민준에게 마치 바람에 실려 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행복해라.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아버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족의 끈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박씨 가족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통해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처럼 말이죠. 그리고 매년 가을이 되면 그 나무에는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랑의 선물처럼.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것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것만큼은 어떤 병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